안녕하세요. 제21강 오스토비 일반학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단열 과정 총 5개까지의 과정을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수식을 제가 판서로 일일이 다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다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내용이 정리 안 됐으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그 필기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외우고 이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외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의 팽창 또는 압력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 비가역 과정과 가역 과정에서 그 적분식 배웠죠? 그거 잘 외우고 있나요? 그것도 외워야 되죠. 별거 지금 똑같은 방정식을 계속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의 팽창 또는 압력이니까 비가역 과정에서의 일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지금 나눠준 게시물에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요거 써 넣으세요. 자, 자유팽창 및 이상기체의 혼합이라 그랬는데 자유팽창이 뭐였죠? 진공 상태로의 팽창. 그래서 일이 제로였죠. 자유팽창은 외부 압력이 0, 즉 진공 상태였다. 그래서 일이 제로였는데 자유팽창 및 이상기체의 혼합에서의 보세요. 요렇게 한쪽에는 1몰의 기체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진공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 안 한 거라니까요. 왜? 외부 압력이 제로니까 일의 양도 1도 0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쫙 써먹어 볼게요. 앞에서 뭐 했죠? 델타 E. 요거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Q 더하기 이거다. 근데 얘 값이 뭡니까? 0이죠. 왜 0이냐? 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압력도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는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팽창에서 온도 변화량은 제로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델타 H. 얘도 똑같죠. 항상 같은 조건에서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NC, V, 델타 T. NCP.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우리 뭘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이 자유팽창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분모 ln 분모 분자에 온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원래 얘가 뭐 1리터, 1리터라고 했을 때 얘가 처음에는 1리터였는데 얘를 소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2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팽창했으니까 부피가 처음보다 커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0보다 커진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값이 몇인지 정확하게 뭐 아는 것보다 그냥 델타 엔트로피는 0보다 크냐 작냐만 봐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델타 G라는 게 나오는데요. 델타 G가 뭐냐면 여기다 쓸까요? 델타 G라는 거는 뭐다? 델타 에너지 마이너스 T 델 S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깁스 자유 에너지거든요. 얘는 엔탈피의 변화량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에다가 온도를 곱한 걸 빼주면 돼요. 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 알겠죠? 그럼 얘 값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얘 값은 델타 S 값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델타 S 값이 0보다 크고 델타 H 값이 몇인데요? 델타 T가 0이니까 얘 값 0이잖아요. 그러면 0 마이너스 음수니까 양수니까 얘는 항상 뭐다? 음수네. 그래서 여기서 쓸까요? 델타 G 값은 0보다 작은 거. 됐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서 또 할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는 1몰, 1몰 두 개의 이상기체를 섞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일정 온도에서 여러분 온도가 같잖아요. 지금 일정 온도의 변화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두 이상기체를 혼합하잖아요. 그럼 이 기체의 혼합도
이상기체의 혼합, 자유팽창이랑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단열 조건이라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델타 E는 뭐겠어요? W, Q니까 Q 값이 0이죠. 그럼 얘가 1의 양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1의 양이 똑같고 델타 E니까 뭐다? NC, V, 델타 T라고 둘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또 델타 T. 변화량 0이라니까요. 온도 일정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델타 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CP, 델타 T. 근데 델타 T가 0이니까 또 0이네. 맞죠? 그 다음에 또 델타 이번에는 S 해볼까요? 델타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두 개를 섞었잖아요. 얘랑 지금 다른 거예요. 두 개의 기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N, Ln, V1, V2 하고 더하기 뭐 해줘야 돼요? 두 개의 기체를 두 개 섞은 거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A 기체의 엔트로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B 기체의 엔트로피도 적어줘야 되죠. BNR, Ln, V1, V2 됐죠? 근데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부피 증가했죠? 1리터에서 2리터로 두 개 포함하면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네.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델타 G. 델타 G 해보세요. 델타 G는 델타 H-T 델 S인데 역시나 얘가 0이고 얘가 플러스니까 0보다 작죠. 맞아요? 자, 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비가역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의 팽창 또는 압력 과정인데 자유팽창이랑 이상기체 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여기 보면 얘는 한 개의 기체를 진공 상태로 내보내는 거. 여과 없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자유팽창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두 개의 기체를 이번에는 섞는 거잖아요. 진공 상태로 넣는 게 아니라. 근데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방금? 두 개의 이상기체를 일정 온도 조건에서 섞어줄 때는 그냥 자유팽창이랑 같은 걸로 친다고요. 알았죠?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온도의 이상기체의 혼합이라고 해서 방금은 뭐였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였잖아요, 둘 다. 그죠? 이번에는 서로 다른 온도의 이상기체의 혼합을 배울게요. 단열 용기에서. 그럼 Q 값이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단열 용기에서 여러분, 단열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열의 출입이 없잖아요. 그죠?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혼합 전, 후가 항상 같은 거죠. 그죠? 내부 에너지는 혼합 전후 일정하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의 그 내부 에너지는 몇이라고 둘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는 N, A, C, V, T, A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얘랑 두 개 서로 다른 거니까 이번에는 N, B, C, V, T, B 온도가 지금 달라요. 그죠? 온도가 달라. 그럼 얘네는 혼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N, A, C, V, T 더하기 N, B, C, V, T 요 식이 성립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거 지금 화살표로 했지만 사실 얘네 두 개 같다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쭉 다 넘어간 거니까 여기 되고 이거 V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정에서 A와 B의 요 비열, 몰 비열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얘네 다 소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된다? N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A와 B의 몰 비율이 똑같다는 가정, 뭐 단원자라고 했을 때, 그죠? 단원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T 값이 이렇게 평균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값입니다. 평균. 온도가, 지금 온도하고 있는 거죠? 혼합 후의 온도. 그래서 혼합 기체의 온도의 평균 값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근데 내가 굳이 왜 한 거냐면요. 위에 보면은 비가역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의 기체의 혼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의 혼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의 혼합은 이 평균값의 온도로 정의할 수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울 거예요. 앞에서 우린 이미 엔트로피에 대해서 그냥 수식만 가득 정리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지금 배워도 앞에 내용이랑 연계를 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순서가 제가 생각할 때 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스톱이나 이런 전공서도 물론 훌륭하지만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한 거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오면 좋겠어요. 자, 엔트로피는 크게 무질서도라고도 해요. 얼마나 무질서하냐. 맞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상승했다는 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는 거겠죠? 또는 엔트로피는 또 뭐다? 크기 성질의 상태함수. 같은 걸로 뭐 있었어요? 내부 에너지, 엔탈피 있었죠? 그 다음에 단위. 깁스 아까 자유에너지. 그 다음에 단위는 줄 퍼 켈빈. 알겠죠? 엔트로피. 여기까지 하고 보통 미시적 상태의 수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 엔트로피는 K 곱하기 ln W라고 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왜 S를 NR, ln, 뭐 V1, V2 이렇게 나타냈는데 요 ln 다음에 오는 얘가 뭐냐면은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증가하는 거죠. 됐죠?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K라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상수예요, 상수.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고 그래서 우리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나중 파이널 엔트로피에다가 처음 이니셜 엔트로피를 빼주면 돼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델타 값이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똑같이 나중 그 미시적 상태의 수에서 처음 미시적 상태 수 빼면 되는데 이 식은 세상 쓸모 없어요. 그냥 엔트로피에 대한 사전적 정의, 전공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제가 말해주기 위해서 나타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나올 게 없겠죠? 그래도 항상 말했듯이 아보가드로 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있잖아. 막 그냥 6.02 그래 그게 뭐냐고 했을 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대학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 야 니네 아보가드로 수가 뭐야? 기체상수가 뭐야? 그리고 앞에서 배운 삼투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엔트로피가 뭐야? 그거 그냥 무질서한 거 있잖아. 그거 크면 무질서하고 이게 아니라 엔트로피는 볼츠만 상수와 ln W의 곱이 말하는데 이 W라는 거는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로서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얘 오랜만에 나왔죠? 인테그랄. 자, 그럼 똑같아요.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역 과정과 뭐다? 비가역 과정. 이렇게. 맞죠? 그래서 델타 S는 어떻게? 인테그랄 T분의 1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Q 값은 이거 가역 과정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가역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가역 과정 똑같아요. 등온, 정적, 정합, 단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처음에 등온부터 해볼게요. 등온은 델타 S는 가역 과정의 열을 온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 Q 값은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죠? Q 값?
앞에서 뭐라고 되었죠? N, RT, ln, T1, T2. V1, V2 이렇게 될 수 있죠? V1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굳이 T랑 T랑 나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NR, ln, V1, V2. 정신 차려야 되죠. 쌤도 방금 여기 T1, T2 적었잖아요. 근데 등 온이니까 델타 T가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T1, T2 적으면은 어차피 T1이랑 T2랑 같으니까 위에 분자가 다 날아가죠. 맞죠? 그러니까 T1, T2 적었더라도 T1, T2 적는 것도 있죠? T1, T2 적었더라도 아, 이거 등온이지 하고 고쳐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정적했잖아요. 정적. 이제 정적은 방금처럼 해도 되죠. 델타 S는 T분의 Q 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정적은 뭐죠? 그냥 바로 적을게요. NR, ln, T1분의 T2. 됐어요? 그리고 정압도 혹은 얘라고 적어도 되지만 또 뭐라고 적어줄 수 있죠? N, C, 정적이니까 델타 V 값이 0이라서 V 이렇게 ln, T1, T2. 됐어요? 그러면 정압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 C, P, l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단열 과정은 말한다 안 한다. 단열 과정에서 Q값은 뭡니까? 0이잖아요. 근데 델타 S는 T분의 Q인데 Q값이 0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역 과정 볼 건데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임을 이용해서 가역 과정에서 구한 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있죠? 볼게요. 여기 적어줄게요.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는 정적 과정과 등온 과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줄 건데 여기 똑같이 PV 그래프가 있어요. PV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죠? 등온 과정이죠. 얘 등온이잖아요. 정적 과정은 뭔데요? 정적. 부피가 일정한 거. 이렇게. 맞죠? 그래서 보면은 등온 과정과 정적 과정이 있는데 자, 정적 과정을 거쳐서 등온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변화를 정적과 등온 과정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정적은 여기에서 출발하죠. 정적. 부피가 똑같아요. 부피가 올라갔다가 등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가면 이게 변화량이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델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델타 값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델타 값은 정적 과정이랑 등온 과정의 합으로 하면 이 델타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변화는 정적과 등온 과정의 합으로 나타낸다. 요거 하나 더 짚어주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 과정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거 지울까요? 비가역 과정에서 자, 한 곳에는 진공, 한 곳에는 이상기체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유팽창. 그리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자세히는 안 봐도 돼요. 얘는 단열 족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알갱이가 막 A라는 기체가 많았다가 얘를 칸막이를 없애면 진공 상태로 A라는 기체가 넘어가는 거니까 부피가 커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유팽창에서 이때의 온도, 압력, 부피라 그러면 얘는 온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유팽창 단열이니까 델타 Q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T 그대로. 맞아요? 부피는 몇 배? 2배. 2V. 그럼 압력은 몇 배 됐어요? 2분의
1배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등온 가역 과정과 최종 상태가 동일한 거죠. 맞아요? 등온 가역과 최종 상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델타 S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등온 가역이니까 NR, LN, V1분의 V2. 얘는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당연히 이것도 다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정의는 그 앞에 거랑 달리 뭐가 된 거예요? 그 일과 달리 여기서는 비가역 과정이나 가역 과정이나 정적, 등온, 정합, 단열 과정에서의 그 쓸 수 있는 식이 같았죠?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해줘요. 비가역 과정이나 가역 과정이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정의는 그냥 다 똑같다. 같이 쓴다. 그럼 이번에는 통계적 및 연력학적 엔트로피의 대등성에 대해 배울 건데 쉽게 말해서 이상기체의 자유팽창. 자유팽창 또 뭐예요? 외부 압력이 0, 1, 0.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에 자 여기 진공이 있고 똑같이 A라는 기체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1리터, 1리터라고 했을 때 얘를 칸막이를 없애서 결과적으로 2리터를 만들었다. 이게 자유팽창이죠. 자유팽창인데 자 이상기체의 등온 자유팽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등온, 온도 변화량이 같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이 제로라는 거죠. 등온이니까. 자유팽창인 데는 V가 EV. 이상기체 등온 자유팽창. 그죠? EV이고 또 연력학적 정의랑 통계학적 정의도 한번 볼게요. 연력학적 정의는 뭐냐면 학적 정의. 선생님, 아니 지금 갑자기 통계가 왜 나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W가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엔트로피. 그럼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그랬잖아요. 자, 그 연력학적 정의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델타 S는 NR, LN, V1분의 V2.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2배로 커졌으니까 LN 2 라고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학적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적어줄게요. 통계학적 정의는 W가 들어가겠죠. 맞아요? 기억나요? 거기 W 들어간 거? 그럼 통계학적 정의는 아까 뭐였죠?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나중 엔트로피에다가 이니셜, 처음 엔트로피 빼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얘를 K, ln, WF, K, ln, WI인데 K로 묶어보면은 ln, WF, ln, WI라고 둘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K를 ln을 위로 보내면 WF에다가 WI 이렇게 돼요. 그래서 K, ln 뭐다? 처음에 그 경우의 수를 뭐다? 나중에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죠? 반대로 말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요 값이 있죠. 요 값이 아까 경우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요 자리에 경우의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뭐 2개다. 근데 나중에 경우의 수도 2개다. 몇 개다. 계속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n개씩. 이거 결국에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어보면은 올라와서 볼게요. 얘를 다시 적어주면 ln 결국 k ln 2의 n승 n 곱하기 na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굳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na분의 기체 상수 곱하기 n 곱하기 na 그리고 ln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nr ln 2가 나오겠죠. 이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굳이 막 외우거나 하기 안 해도 돼요. 통계학적 정의는. 통계학적 정의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력학적 정의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같지만 통계학적으로 정의하려면은 여기에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똑같다. 그러니까 통계학적 정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2법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엔트로피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개는 크게 개와 주위로 나누고 개와 주위를 더해서 우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개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아 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S 우주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델타 S 우주는 0보다 크냐면 보통 델타 S 우주는 감소하지 않아요.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델타 S 우주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델타 S 우주가 0보다 클 때랑 델타 S 우주가 0일 때 두 가지 한번 정의해 볼게요. 델타 S 우주가 0보다 클 때는 델타 S 우주가 0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델타 S 우주가 0이라는 거는 평형과 가역 상태. 알겠죠? 중요하죠, 이거 지금. 델타 S 우주는 감소하지 않는데 대신에 델타 S 우주가 0보다 같을 때는 뭐다? 평형이나 가역 상태다. 그러니까 비가역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델타 S 우주가 0이라는 거는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지는 않죠. 생각해보세요. 평형 상태가 우리 뭐였어요? 증기압 평형할 때 압축이랑 증발하는 거랑 응축과 증발 속도가 같았잖아요. 그러면 증발과 압축 속도가 같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라는 거는 뭐다?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평형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증가시키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리고 아까 했던 열기관과 냉동기관에 대해서 이제 수식으로 알아볼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기관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였죠. 그리고 냉동기관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열기관과 냉동기관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게 열기관인데 열기관은 뭐냐면 고열원에서 Q라는 열이 가요. 열기관에다가 열을 이렇게 훅 해주죠. 열을 훅 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고열원에서 열을 받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열기관의 크기는 QH는 뭐다? 얘 더하기 얘인 거예요. QH고 QC라고 그럴까요? 얘를 QC, 얘는 1. 다시 요 전체 에너지는 QC, 고열원의 에너지는 얘네 두 개 더한 거예요. 알았죠? 얘네 두 개 더한 거. 그러면 효율은 뭐겠어요? 얘는 여기서 열을 줬는데 빠져나간 열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열. 여기는 어때요?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일을 QH로 나눈 걸로 해서 뭐다? QH를 이렇게. 됐어요? 자, 효율은 뭐라고요? 내가 해준 일을 고열원으로 나눈 거다. 내가 해준 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얘한테서 얘를 뺀 거.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만약에 100만큼 스타트 했는데 이쪽으로 30 빠지고 얘가 70 됐어요. 그러면 열 효율은 몇이에요? 열 효율은 70이죠. 맞죠? 70이잖아요. 70%든. 생각해보세요. 얘는 빠져나가는 열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이란 말이에요. 우리 단열이 잘 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일러를 100만큼 줬는데 빠져나가는 열이 막 너무 많아. 그러면 열 효율이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하고 빠져나가는 열은 쓸데없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일을 한 거. 그러니까 효율은 뭐다? 100분의 70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 효율 퍼센트 하라고 그러면 100 곱해서 70%라고 둬도 되지.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냉동기간 한번 볼게요. 냉동기간은 여러분 흔히 아는 냉장고예요. 크기는 똑같아요. 얘가 QH고 얘가 QC 그리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QH는 뭐랑 같다고요? 얘랑 얘 두 개 더한 거랑 같고 이번에는 열 효율이 아니라 작동 개수 혹은 성능 개수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QC를 1로 나누고 얘는 QC, W가 뭐다? QH에서 QC 뺀 거. 요건 좀 알아둬요. 왜냐면 모든 전공서에 다 나오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아마 심화 전공으로 가면은 연력학에서 꼭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연력학에 진짜 막 한 3%도 안 배운 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화학 1인가 2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둬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상적인 열기관이라 그랬죠. 열기관이긴 열기관인데, 효율이 최대라서 이상적이라고요. 알았죠? 효율이 최대라서 이상적이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PV 그래프에서 PV 그래프가 있는데 이번에는 S.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얘는 X축이 엔트로피고 얘는 부피죠. 근데 두 개의 뭐는 같다? 두 개의 넓이는 같아요. 알겠죠? 두 개의 넓이는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둘러싸인 넓이가 PV니까 뭡니까? PV, W는 마이너스 P del V니까 PV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 1. 맞아요? 그러면 저기 엔트로피와 압력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T다 T. 아까 얘는 엔트로피는 뭐다? T분의 뭐였습니까? Q였잖아요. 그러니까 T랑 S를 이용한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열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열과 일의 양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역 과정이라서 아까 델타 S 우주가 0인 거는 평형과 가역이었잖아요. 가역 과정 이거 왜 가역이겠어요?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카르노 기간과 아까 배운 여기 열기간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이걸 TH라 그러고 여기에서 열기간을 통해서 TC로 간다 할게요. 그러면 일이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QH, Q. 여기를 QH, 여기를 QC라 그럴게요. 됐어요? 됐고, 그러면 TS 그래프 여기죠. 지금 보는 여기 TS 그래프에서 경로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아까 뭐였어요? 열의 크기라 그랬고, 방금 여기는 1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Q의 부호는 아까도 말했지만 플러스면은 걔가 열을 받은 거, 마이너스면은 걔가 열을 뱉은 거죠. 그리고 TS 그룹에서 그 면적은 1이긴 1인데 무슨 일이냐면 알짜열, 알짜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카르노 기간이랑 얘랑 연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그렸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외워도 좋고. 그래서 얘는 두 번의 팽창과 두 번의 압축을 하거든요. 다시 카르노 기간은 뭐라고요? 두 번의 팽창과 두 번의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볼까요? 여기서 등온 가역 팽창은 어디예요? 등온 가역 팽창.
여기겠죠. 등온, 가역, 팽창.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등온, 가역, 압축.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뭐겠어요? 단열? 단열이잖아요. 등온과 등온을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단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은 단열이고 얘네는 등온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단열, 가역, 부피가 커졌으니까 팽창이겠죠. 얘는 뭐다?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단열, 가역, 수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했고 뒤에 가서 우리 사실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랑 얘 정도만 알아도 다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이상은 어차피 심화 전공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식은 여기 있어요. 요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해가지고 볼게요.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랑 사실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왜 굳이 이걸 넣어놨냐면 그냥 이거 해보라고요. 이거는 등온선이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단열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든 뭐 반시계 시계 해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알겠죠? 단열, 등온, 단열, 가역, 수축, 단열, 가역, 팽창, 등온, 가역, 수축, 등온, 가역, 팽창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이렇게 새로 나온 온도, 엔트로피 그래프도 좀 알아두세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가서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했고 사실 뒤에 앞으로 한 내용보다 남은 내용의 연력학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는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미트 피트 것까지 제가 끌어와서 문제를 쉬운 거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 꼭 복습하고 지금 3차시까지 했잖아요. 세 번째 연력학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한 거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스크립트에다가 필기 많이 해서 꼭 외워주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그 미트피트 문제도 신나게 풀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연력학 이어서 계속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